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사흘간의 꽃놀이. 벚꽃이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지던 그 화창한 봄날. 정순이랑 전주 가서 벚꽃비 맞으며 웃던 그 시간. 하지만 그때까진 그 시간이 제 인생 마지막 봄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사흘간의 꽃놀이 여행을 마치고 벚꽃 향기에 취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죠. 50년을 산 내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겁니다. 뭐라? 번호가 왜 안 맞지? 이상하네. 민식이가 보안 걱정돼서 바꾸었나? 아들 민식이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. 누구세요?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 놀란 표정으로 제 집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저는 눈을 껌뻑이며 다시 현관 번호를 확인했어요. 분명히 맞는데 아니 누구시냐다니? 여기가 내 집인데 3025 맞는데 그러는 당신은 왜 내 집에서 나오는 거죠? 저를 보고 여자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? 여기 저희가 일주일 전에 계약하고 들어온 집이에요. 집주인 최민식 씨랑 정식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있다고요. 그 순간 저의 뇌가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. 집주인이 최민식? 최민식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. 꽃놀이 다녀온 사이 제 아들이 저 몰래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. 아니,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거였죠. 저는 박수미, 올해 75입니다. 남편 최인호 씨와 50년을 함께 살았어요. 남편은 젊은 시절 작은 제조업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뼈 빠지게 일해 노년에는 꽤 괜찮은 재산을 모았습니다. 서울 마포구에 있는 32평 아파트 한 채, 그리고 남편 명의의 예금과 소규모 상가 임대 수익.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재산이었지만 저희 노부부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었어요. 그런데 3년 전 평생 든든했던 남편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집안에 먹구름이 끼었죠.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을 때부터 아들놈의 효도 연기는 시작된 거였더군요. 남편은 병원에서 6개월, 요양원에서 또 6개월. 저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. 밥을 먹여드리고 재활 운동을 함께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. 남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자 아들 민식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정신없는 그 와중에 아들 민식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엄마, 아버지 저러신데 나중에 복잡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?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소리니? 갑자기? 솔직히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재산 미리 정리 안 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요. 어차피 엄마와 내 앞으로 상속될 가족 재산인데 세금도 줄이고 미리 제 명의로 해두는 게 관리하기 편하잖아요. 내가 관리해 드릴 테니 명의만 옮겨두시라는 거지. 어차피 다 엄마 건데 뭐 어때요?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. 어머니, 저희가 어머니 노후는 책임질게요. 마포 아파트 그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. 저는 그때 솔직히 불안했지만 자식인데 설마 나쁜 마음 먹을까 싶어서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믿었어요. 변호사며 법무사 사무소며 이 서류 저 서류들. 저는 그냥 민식이가 가져와서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에요. 그저 고생하는 아들 짐 덜어준다는 생각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. 그게 제 손으로 제 보금자리를 밀어내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. 남편도 병원 중이라 판단이 흐렸고 법을 잘 모르니 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싶어서
그렇게 모든 재산이 아들 민식이 명의로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 그로부터 10달 뒤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저는 슬픔에 잠겨서 장례도 치르고 49제도 지내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의 봄. 벚꽃이 활짝 핀 어느 날 며느리 진이가 아주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. 어머니, 너무 오래 고생하셨잖아요. 제가 다 예약해놨으니 기분 좋게 친구분들이랑 봄꽃 여행 다녀오세요.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. 그래도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. 이웃 친구 정순이랑 둘이서 경주, 전주 한옥마을, 섬진강 벚꽃길, 사흘간 꽃도 보고, 밥도 먹고, 온천도 하고, 그런데 그게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이야.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, 저는 제 집의 주인에서 잠시 얹혀 사는 노인으로 전락한 거였어요. 집을 잃은 채 떨고 있는 저의 손을 정순이가 잡아주었습니다.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.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 진이가 차를 가져다 주더니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. 어머니, 저희도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. 아버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빚이 생겼고, 그 집을 전세로 내놓아야 했어요. 이해해 주세요. 뭐, 그 집은 내 집이잖아. 내가 살아야 할 집이잖아.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? 며느리가 차갑게 표정을 바꾸며 어머니, 목소리 좀 낮추세요. 요즘 민식 씨 사업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리고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민식 씨 명의잖아요. 그때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.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요. 그날 아들 민식이와 며느리 진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어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지만 이 집이 작아서 솔직히 같이 살기가 좀 그래요. 이해하시죠? 어머니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뒀어요. 공기 좋은 데로 알아봤으니까 일단 거기 가 계세요. 네.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. 나한테서 집을 가져가고 먼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산 내 남편이 내 앞으로 남기고 싶었을 그 마음까지도 다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. 피리 눈물이 났습니다. 남편과 50년 넘게 일궈온 보금자리를 뺏고 저를 고려장 하듯 내쫓으려는 자식놈들.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여러분, 잠깐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. 이런 이야기 혼자 삼키고 사는 분들이 저 말고도 참 많더라고요. 저처럼 억울하고 막막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꺼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. 자, 그럼 계속 이야기할게요. 그렇게 아들 집에서 우선 나와서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는데 내 마음을 아는 듯 어느새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 친구 정순이를 찾아가야 하나 멍하니 비를 맞고 서 있는데 할머니, 손자 제이였어요. 제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. 할머니, 여기서 뭐 하세요? 왜 비를 맞고 계셔요? 제이야, 너 어떻게 알고 왔어? 엄마한테 들었어요. 할머니, 나랑 가요. 어딜? 제 자취방이요. 작아도 할머니랑 같이 살긴 괜찮아요.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. 네.
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. 공부하는 애 방해하면 안 된다고. 근데 제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는 거예요. 할머니, 저 괜찮아요. 할머니가 괜찮아야 저도 괜찮죠, 네? 세상에 내 편이 생겼습니다.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 26살짜리 손자 하나가 제 세상 전부가 되어 주었어요. 제이 자취방은 정말 작았어요. 방 하나에 주방이 붙어 있는 원룸이었는데 녀석은 자기 침대를 저한테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자더라고요. 아침이면 밥을 차려줬고 저녁이면 학교 끝나고 와서 제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.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, 도장은 언제 찍었는지, 법무사 사무소가 어딘지.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줬어요. 제이는 조용히 듣고 적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. 할머니, 이제 저한테 맡겨요. 할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셨죠?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이가 아빠, 그러니까 제 아들 민식이를 찾아갔습니다.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녀석이 어찌나 의젓하고 침착하게 말했는지 제이는 화내지 않았어요.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. 민식이 앞에 조용히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아버지,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그래, 뭔데? 할아버지, 재산 처리해 주신 곳. 그 법무사 사무소 어디예요? 민식이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했겠죠. 그건 왜? 저도 나중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요. 무슨 소리야, 갈수록. 저도 미리 배워둬야죠. 미리 배워둬야 그렇게 처리하죠. 배워. 뭘? 제이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고 해요.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하신 것처럼 부모님 집 뺏고 내쫓는 법이요. 저도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. 아버지 명의로 있는 거 미리 다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불편하시면 좋은데 알아봐 드리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식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. 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아버지, 저 요즘 옛날 이야기 읽었는데요.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부모가 늙으면 산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요.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. 아버지가 하신 거 현대판 고려장 매뉴얼대로 제가 잘 적어두려고요. 혹여라도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세요.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. 제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배울게요.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도 배워서 그대로 해야죠. 자식은 부모한테 배우는 거니까요. 그렇죠, 아버지?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민식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. 26살짜리 손자가 고함도 욕도 법적 위협도 아닌 그 조용한 한마디로 제 아들의 심장을 건드린 겁니다. 제이가 다녀간 그날 밤,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. 민식이었어요. 엄마!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. 엄마! 나야. 지금 어디 계세요? 제이랑 있지. 잠시 침묵이 흐르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. 엄마!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. 새벽 1시 민식이가 왔습니다. 54살 먹은 제 아들이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. 현관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잘못했어.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. 저는 화가 났어요. 아직도요.
하지만 제 아들의 울음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.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민준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그날 밤 민식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었어요. 진이가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민식이를 꿰었던 것도, 민식이도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넘어간 것도, 그러면서 양심이 찔려 잠을 못 잔 날이 많았다는 것도요. 제이의 그 한마디에 민식이가 외면하고 있던 거울을 정면으로 들이민 거였습니다. 자식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순간일 겁니다. 그 이후 민식이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가서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되돌렸어요. 며느리는 아직도 쌩하지만 상관없습니다. 제 곁엔 든든한 손자 제이가 있으니까요. 세입자 분께는 충분한 위로금을 드리고 원만하게 이사 날짜를 조율했고요. 제가 다시 우리 집 현관문을 열게 된 날, 제이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. 할머니, 이제는 아무 걱정 마세요. 우리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.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그날 제 마음엔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, 저 박수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억울하게 무너질 뻔했지만 살아 있어요. 그리고 살면서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.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, 보고 배웁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이죠. 민식이가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.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도 있겠지요. 흔들린 거예요. 욕심에. 사람은 누구든 흔들릴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바로 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느냐는 거죠. 늦게라도 바로 잡아준 건 저한테 사랑을 준 손자 제이였습니다. 여러분께도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기를 바랍니다. 지금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해 가슴앓이하는 분 계신가요? 혼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, 혹시 지금 억울하고 막막하신 분들, 혼자 울지 마세요.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. 다 같이 읽고 응원해 드릴게요. 우리 같이 힘냅시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봄날은 안녕하신가요?